매립장 연장 사용을 반대하는 제주시 봉계동 주민들이 매립장 입구를 봉쇄하고 차량 진입을 막아서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 여파로 일본인의 제주 관광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일본 직항 노선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자 관광업계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장비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확성기를 동원한 고공 시위를 벌인 가운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봉계동 주민들이 오늘 새벽부터 봉계동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면서 당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부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행정과 주민들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매립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2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는 봉계동 주민들이 모여 제주시의 제안 등을 놓고 회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봉계동 주민들은 오늘 아침 6시부터 매립장 입구를 막아섰는데요. 제주시 지역에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의 반입을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 수거 차량이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평소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지역 음식점 4천여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았고 일부 클린하우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자 고이범 제주시장과 김현민 제주도 기조실장 등이 직접 봉계동 주민들을 찾아 쓰레기 반입을 허용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제주시는 행정과 주민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악취 문제와 압축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행정이 약속을 지키지 않다 주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앞서 김항섭 기자의 보도를 보셨는데요. 쓰레기 대란 사태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승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을 지금 저지하는 사태까지 왔단 말이죠.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행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전인데요. 지난해 8월 17일 제주도와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이 이렇게 3자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시설을 2021년 10월 31일까지만 사용하고 매립장에 제적된 압축 쓰레기와 폐목재를 오는 10월 말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음식물 처리시설만 새로 지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꼬이게 된 거죠. 결국 색달동 음식물 처리시설 준공이 빨라야 2023년 상반기로 미뤄지면서 지난 6일에야 주민들에게 봉계동 매립장 사용 연장을 요구하게 됐고 화가 난 주민들이 매립장 입구를 막아서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오 기자 얘기대로라면 기재부의 검토가 하루 이틀 늦어진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색달동 음식물 처리시설 추진 일정에 차질이 있을 거란 예상은 지난해 말, 늦어도 올해 초에 이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이 미리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주민 설득 외에 어떠한 대책도 세워두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봉계동 주민들이 협약 이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결국 반입 저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당장 지금 쓰레기 수거부터 지금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다들 걱정이 많거든요. 대책은 있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서귀포시도 이미 포화 상태라 처리할 곳이 없고요. 재활용 쓰레기도 구좌읍 동복리 자연환경순환센터에 임시 야적하려 했지만 동복리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한 차량이 쓰레기를 하차해야 가연성 쓰레기를 수거할 텐데 그럴 수 없으니 사실상 모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이범 제주시장이 지난 16일 주민 설득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금 걱정이 되는데 봉계동 주민들의 양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법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답답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쉽게 반입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로서는 봉계동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1992년 8월 준공됐는데요.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2016년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나 사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압축 쓰레기와 폐목재조차도 약속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서 행정이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과 지원책 등을 내놓을 수 있을지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 속에 관광 경기가 개선되는 등 이 제주적 경제 상황이 부문별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는 면세점과 전문 소매점의 매출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상승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2로 전달 101.1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도내 건설 분야 부진도 계속돼 착공 면적과 수주액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일본인들의 제주 관광 수요도 급감하면서 항공사들이 일본 직항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4만 2천여 명. 저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일본 노선 취항에 나서면서 지난해보다 25%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 외무성이 항공여행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제주를 포함한 항공여행 상품 예약률이 급감하는 상황. 대한항공은 오는 11월부터 제주 직항의 도쿄와 오사카 노선을, 티웨이 항공도 오는 10월부터 제주 나고야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탑승률이 60%대에 그쳐 적자 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일본인들의 제주 여행 수요가 급감해 운항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광업계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데다 일본 항공 노선까지 축소되면 여행사며 호텔, 관광 가이드 등 관광업계가 파탄 직전에 놓일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운유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어렵게 만들어진 일본 노선은 지속적으로 유지해달라, 이런 입장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 제주도 관광협회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캠페인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항공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항공사에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관광 위기 상황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정책 이슈 브리프를 통해 폭설이나 태풍, 각종 사건,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광위기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위기 관리 체제를 구축해 위기 유형별로 대응하고 왜곡된 정보나 소문 등으로 인한 관광업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인 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보상하라며 고공 시위에 나섰습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녘 도심 한복판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시위에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도심 한복판에서 20m 높이의 크레인에 승용차가 매달려 있습니다. 건설인 노조 제주지부장이 사고 보상을 요구하며 고공 시위에 나선 겁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차량에 단 확성기 넉 대를 통해 투쟁 가요가 울려 퍼지면서 새벽잠을 깬 인근 주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궁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가 계속되자 112에만 180여 통의 민원 신고가 폭주하는 등 112와 119 신고 전화가 한때 불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위 현장 주변은 주택과 병원, 숙박시설 등이 밀집된 곳으로 소음에 종일 창문도 열지 못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저분들도 법을 어기고 있고 경찰에서도 주민을 생각해서 허가 내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지.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최대 소음은 97.6데시벨. 노약자의 경우 고막의 충격과 고통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경찰은 소음 기준인 60에서 65데시벨을 훨씬 넘어 방송 중지 명령을 내리고 확성기를 일시 보관 조치하려 했지만 고궁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차량 내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대책을 세워놓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키를 뽑아가지고 그 크레인에 대해서 강제 조치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지난달 한라산 국립공원 생태보건 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더 이상 내다 안 되다 보니까는 조금 시민들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 노조 측은 태풍에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발주처인 제주도와 시공사가 공사를 강행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사업체는 정비 불량에 따른 사고라고 맞서는 상황. 건설인 노조는 다음 달 8일까지 제주 지역 도심지 7곳에서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 16일 이어도 인근 바다에서 침수된 석유 화학제품 운반선의 예인이 시작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에 대한 수평 조절을 마치고 오늘 오전부터 예인을 시작했는데 내일 오후 늦게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 16일 오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침수됐으며 승선원 13명은 모두 구조됐고 기름 유출도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서귀포시 대평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30대 초반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32살 A씨의 시신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지난달 연락이 끊겨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내일 부검해 사망 원인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8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그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삼양동 일주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됐고 이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한 PC방에서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뒤 도박 손님들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640만 원어치의 불법 도박을 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수합니다. 제주도 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다른 지방 졸업자는 도교육청에서 원서를 받습니다. 대입 수능은 오는 11월 14일 치르는데 도내 고3 재학생이 지난해보다 600명 적어 올해 응시 인원은 지난해 7,500명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4.3 유적지에 대한 종합관리 계획이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4.3 유적지 현황 조사와 국내외 사례 분석, 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4.3 유적지 종합관리 5개년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하고 유적지 30여 곳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서귀포시 4.3 유적지 추가 조사 용역이 끝나면 전체적인 유적지 분포 지형이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내일 오후 3시 도의회에서 제주 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콜센터와 의료원, 민원실 등에 종사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함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365 영치팀을 편성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되 화물이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 수단 차량은 분할 납부를 유도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기준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4분의 1 수준인 5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추석을 맞아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을 위한 사랑나눔 지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지원 창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며 각종 후원 물품을 접수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차상위 계층 1,700여 가구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